6장 르네상스 음악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네덜란드 작곡가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초기 르네상스 음악으로 영국의 음향에 영향을 받은 부르고뉴 작곡가들이 이전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음향의 음악을 가져온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뒤를 이은 네덜란드 작곡가들이 이제 르네상스 음악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음악의 전성기는 바로 이 네덜란드 작곡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의 목표는 네덜란드 작곡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왜 중요한가?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음악 장르는 그리고 중요한 기법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음악가들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데 그럼 이들의 음악이 중세 음악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살펴보겠어요. 네, 네덜란드 지금의 국가는 여기 네덜란드 있죠. 암스테르담 있고. 물론 겹치기는 해요. 근데 이때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없었고요. 네덜란드란 말 자체는 낮은 땅, 저지대. 즉 해수면보다 바다의 높이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둑을 쌓고 그 다음에 바다와 싸우면서 그다음에 바다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여기다 쭉 이렇게 운하를 만들었어요. 뭐 암스테르담도 유명하고 이거는 브리헤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서 이 운하를 따라서 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과 금융을 발달시켰어요. 지금도 이쪽에 브리헤, 헨트, 안트웨르프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은 운하 그리고 이런 중세 건물들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 건물이죠. 중요한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플랑드르, 프랑코 플레미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란더스의 계라는 동화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동화니까 모를 것 같아요. 이 동화는 네덜란드 안트워르프, 여기 있죠? 안트워르프의 성당 그림을 무대로 한 슬픈 동화예요. 그래서 플란더스의 개라는 동화가 유명한데 어쨌든 이 지역을 네덜란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니고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고뉴 지방은 여기 디종을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 여기인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 땅을 쭉 넓혀갖고 여기까지 넓혔는데 1400년에서 1470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잘 이제 발전하다가 갑자기 대가 끊겨요. 그리고 전쟁에 지고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에 종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부르고뉴 공국의 예술의 전통은 어디로 가지 않고 이 지방에서 정말 훌륭한 화가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반 아이크라는 이 사람의 헨트라는 도시에 있는 재단화, 유명한 재단하고 또 이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노와 그의 신부, 그러니까 결혼을 서약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 안에 이제 결혼과 삶에 대한 비유, 뭐 예를 들어서 이 거울은 깨지기 쉬운 약속이고 개는 신뢰를 상징한다. 이런 모습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유명한 미술가, 음악가들이 궁정에 몰려들었어요. 이 부르고뉴와 네덜란드, 그 뒤를 이은 네덜란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네덜란드 지방, 그 부르고뉴 지방, 플랑드르 지방에 머물지 않고 파견이라 그럴까요? 유럽 각지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금의 독일, 프랑스, 또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까지 각 나라의 궁정과 혹은 교회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작곡가들의 음악이
실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 전체를 이제 주름잡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히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인 대위적 다성음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단성음악도 계속 쓰였지만은 이제는 다성음악, 다성부 음악, 사성부 내지 육성부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다성음악 중에서도 이제는 대위법이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론 중에서 화성학 다음에 이제 대위를 배우게 되는데 18세기 대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흐의 음악이 대표적이라면은 16세기 대위법이 또 있는데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르네상스 작곡가들입니다. 보통 르네상스 음악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 조스캥 데프레를 중심으로 나눠요. 그래서 1세대는 데프레 이전, 2세대는 데프레 시대, 3세대는 조스캥 데프레 이후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도 조지에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에는 오케겜과 오브레히트라는 작곡자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중세 음악의 전통 그리고 그 이후에 디프와야 뱅슈와의 부르고뉴 작곡자들의 전통에다가 새로운 양식을 더해서 조스갱 데프레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재 102페이지에 보니까 쭉 오브레히트와 오케겜 하는 제목으로 나오죠? 정형시 형식, 첫째 정형시 형식, 포르메스 픽세스, 두 번째 정선율 기법, 칸투스 피르무스 기법, 그리고 세 번째로 칸투스 피르무스를 사용한 테너르에 기초한 다성부 구조. 네, 이런 것들 다 중세 음악의 전통이죠. 여기에 새로운 양식을 시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조스케인 시대 음악의 현저한 특징들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스케인 시대 음악의 특징은 다음에 열거되어 있죠. 첫째, 음역이 넓어졌다. 둘째, 정선율을 테너 이외의 성부에 배치했다. 세 번째, 모방 기법을 많이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각 성부에서 모티브가 모방이 되니까 여태까지 테너르가 지배하는 성부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성부의 역할이 비슷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 세 가지가 르네상스 전성기 음악의 특징들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가교 역할,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케겜 그리고 오브레이트란 말이죠. 이 르네상스 음악의 양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